비가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는 이른 저녁부터 문을 닫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손님이라곤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들지 않았고 주막 주인은 젖은 장작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허름한 도포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주막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나갔고 어떤 이는 대놓고 불쾌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런 밤, 이런 차림의 사내를 받아들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인은 말없이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이 주막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내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가 이내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사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낮추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말없이 비에 젖은 옷자락을 정리했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차림이라니 수상하지 않소?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술잔을 움켜쥔 채 사내를 힐끗거리며 괜히 엮였다가 화를 입을까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막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을 뿐입니다. 그의 눈길은 유난히 오래 주막의 기둥과 오래된 상판 그리고 주인 노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에는 조롱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조용하지만 깊은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 한 술과 비를 피할 자리만 있으면 좋카오. 그 말은 변명도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말을 전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막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이 사내에게 손을 내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를 제외한 모두가 말입니다. 주막 주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가라앉은 뒤에도 그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막을 지킨 지도 어느덧 30년. 이런 눈빛의 사람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남루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들 말입니다. 노인은 사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 사이로 드러난 손등은 거칠었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이상하리만큼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몸을 단속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이 노인을 힐끗거렸습니다. 괜히 시비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눈빛, 오늘 밤은 조용히 넘기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따뜻한 게 남아있소. 그 한마디에 주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장작불 위에 남아있던 밥을 데우고 국을 한 그릇 더 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나오는 동안 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혹여 화를 부르는 일은 아닐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결국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사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자리는 헛간이요. 비는 새지 않으니 걱정 말고 쉬시오. 사내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그 말이 가벼운 감사 인사가 아니라 무언의 약속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주막 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머지않아 돌아올 은밀한 보은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주막은 이른 시간에 불을 껐습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람은 문틈을 파고들어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만 주막 주인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를 들여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라기엔 너무 가볍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일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헛간 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마치 누군가 주막 안을 살피는 듯한 기척. 순간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나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모습은 곧 다시 헛간으로 돌아갔고 주막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은 이상한 점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오간 자리마다 흙이나 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젖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움직였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말끔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내의 걸음걸이, 주막을 둘러보던 눈빛,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던 태도까지. 저 사람은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다. 그 확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잠시 후 헛간 쪽에서 낮고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약함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의 기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이미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주막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만이 밤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은 곧장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손길이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누웠을 자리에는 집단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밤새 머물렀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많던 비와 진흙도 젖은 옷의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짐이라 할 만한 것도 신발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주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상위와 부엌을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사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불안했던 마음과 달리 주막 안 공기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먼지가 한 번에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상 위에 올려두었던 밥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젓가락은
처음 놓아둔 그대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노인의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말을 다했다는 듯한 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구였던 게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는 그렇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체주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이별이 곧 시작될 기이한 변화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사내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주막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고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날 밤에 일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였을 뿐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막 문을 열려던 노인은 문 앞에 놓인 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깨끗한 배 자루였습니다. 자루 안에는 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상등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고을에서도 귀하게 취급되던 쌀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폈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그 누구도 오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장 나 있던 주막 뒤편의 우물이 어느새 말끔히 수리되어 있었고 비가 새던 지붕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습니다. 노인은 손을 대지 않았고 돈을 쓸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리며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낯선 상인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계산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막 앞으로 장사 잘 될 것이요. 그 말은 덕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뜻을 대신 전하는 듯한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던 밤 헛간에서 말없이 잠들었던 사내를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인사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삶을 바꾸는 손길이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들인 나그네는 이미 이곳을 떠났지만 그의 보호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막에 변화가 생기자 사람들의 입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레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이 주막 이상하게 기운이 좋아졌소. 그러게 말이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길인데 발길이 자꾸 이쪽으로 향하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하루 이틀 반복되자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 허름한 나그네 하나 묵었다 들었소. 그 말에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 평범해 보이진 않았지요? 말을 꺼낸 이는 이웃 고을에서 왔다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는 분들이 있소.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멎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반쯤 믿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귀인까지는 아니겠지. 그래도 그날 이후로 너무 많은 게 달라졌소. 소문은 그렇게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산의 가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였다는 이야기 혹은 세상을 떠돌며 은혜를 갚는 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나 노인은 그 어떤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도포 차림으로 밥 한 술을 청하던 사내의 눈빛을. 그 눈빛에는 권세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기색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주막 주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문을 남겼는지를 말입니다. 주막은 더 이상 비를 피해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다만 이곳에 머무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쌀자루가 어디서 왔는지, 지붕을 누가 고쳤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 문 앞에 서서 노인은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했던 짧은 말.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 말은 결국 한 번도 다시 들을 수 없었지만 노인의 삶 곳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끝내 자신의 이름도 신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인이었는지 그저 떠돌이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소리 없이 갚는 사람이었다는 것. 노인은 이제 주막 문을 두드리는 이가 누구든 함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노인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혹시라도 허름한 도포 차림의 사내가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문은 조용히 닫힌 채로 남아있고 대답 없는 밤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압니다. 보은이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분명히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야담은 그저 한 주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당신이라면 그 문을 열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더 재미있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